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3월에도 기준치를 웃돌았습니다.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예상한 1년 뒤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6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SK텔레콤이 국내 이동통신사 중 가장 먼저 갤럭시 S5를 출시합니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5를 오늘 오후부터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KT와 LGU+는 현재 영업정지 상태여서 SK텔레콤에서만 유일하게 신규와 변호이동, 기기 변경으로 갤럭시 S5 개통이 가능합니다. 내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4%까지 인상됩니다. 상해보험 등 일반 장기 손해보험료는 평균 10% 인하됩니다. 보험사들이 일반 상해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 고객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핫캔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표 호조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속에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가 고조될 것으로 보이면서 더 큰 영향을 받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틀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한 1포인트 정도 상승한 1966선에,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세 보여주면서 544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상클럽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께서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만 저에게 보내주신다면 차트와 수급을 분석해서 이상로 김선윤 멘토가 여러분께 바닥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시면 소개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바로 무료 문자 통해서 여러분께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만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계속해서 김영준 멘토와 함께하는 시장의 핵 코너가 이어집니다.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는 이슈와 테마들 한 번에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주춤하긴 하지만 최근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먼저 시장의 핵부터 짚어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가 강하고요. 네. 대형주가 약한데 이제 어제 좀 반전이 나왔었죠. 네.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결국 이제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단발성으로 끝날 거냐가 사실은 향후 주식시장에서 접근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내용을 좀 보니까요. 좀 준비된 도표가 이제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형주보다 하여간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너셀 지수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지수인데요. 미국에는 그 중소형 지수가 너셀 2000 지수하고요. S&P 500 지수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중에서 너셀 2000 지수하고 S&P 스몰캡 600 지수가 지금 상대적으로 S&P 500 내지는 다우존스 지수보다도 훨씬 강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가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은 결국은 지금 지내고 보니까 올해 한 해 동안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기준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다우존스 지수는 마이너스를 좀 보이고 있는데 너셀 2000 지수는 오히려 2.4% 정도 플러스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가 1.8% 정도 상승을 했는데 S&P 스몰캡 600 지수는 2.2%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분명하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했다라는 것은 자료 화면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우려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의 지수를 보니까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올해 한 해 동안에 한 2% 정도 빠졌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도 역시 중소형주를 따로 묶는 차이나 넥스트라는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보니까 이쪽 지수들은 4.6%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대형주하고 중소형주의 갭은 이렇게 보니까 한 6.6% 거의 7% 정도의 차이가 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이고 있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사실 니케이 지수가 11% 정도 마이너스가 났는데 자스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니케이보다는 하락폭이 좀 적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 갭이 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그러니까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1.3% 정도 마이너스가 났는데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보니까 8.6% 정도.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10% 정도 갭이 벌어져 있으니까 특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괴리가 상당히 큰 나라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좀 가장 크고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동이 같은 현상들을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에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어제장에서는 기관이 삼성전자를 또 현대차는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올해 최고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중소형장에서 대형주로 옮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좀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중소형주 많이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중소형주 고점 찍었고 네. 이제 내려올 거다. 이제 대형주장 시작된다. 근데 그러면 대형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중소형주 빠질 때 기다릴 거냐. 네. 이 전략이 향후 이제 매매 전략을 짜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결국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가 지금 어찌 보면은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종의 순환매적인 성격이 좀 강하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게 못난이들의 반란이라는 얘기를 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철강, 조선, 증권 이쪽이 갑자기 반등이 좀 시작됐죠. 물론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측면에서 향후 M&A라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해처모유 작업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도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업황이 지금 살아난다라고 보기보다는 분명한 것은 바닥권에서 순환매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우려가 많으냐면 사실 갤럭시 S5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도 시장에서 현재까지의 저평가는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일 지수 관련주가 강하게 떴던 것들은 파생과 연계된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의 방향들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이들이 이제 다시금 전고점을 뚫고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상되는 대형주의 시나리오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내지는 철강 조선 쪽에 연속성을 갖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런 패턴보다는 지수의 바닥권의 하반 경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낙폭과대 대형주에 대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순환성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지수의 하단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제일모직인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게 어떤 업황의 최저점을 찍고 최악의 국면을 지나서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바닥을 잡는 작업이 아니라 결국 최악의 국면을 돌려놓는 과정에서의 순환매 정도로 향후 장을 좀 봐야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대형주가 어렵습니다. 추세 전환으로 대형주를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아까 앞부분에서 보여드렸던 도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중소형주하고 대형주의 최근의 갭이 10%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는 작업들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중소형주 쪽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냐면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소위 말하는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 썬데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관련 종목들, 놀자주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상승한 거에 대한, 고점 논란, 그리고 고평가 논란에 휩싸여서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이탈할 거냐, 어쩔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땐 이 종목들이 이탈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이탈했을 때 새로운 종목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새로운 종목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종목들은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이 전면으로 부상하기 전까지의 대형주의 순환매 정도로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대형주가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고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순환매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형주의 흐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중소형주의 장세는 향후 2년 이상은 지배된다고 보고요. 네. 굉장히 강한 중소형주의 상승장이 이어질 거라고 일단 보고요. 예. 그거는 분기별로 어떻게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이제 중소형주가 상승하는 근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찾고 있는 거는 뭐냐면 미래 성장 동력을 지금 발굴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범위 안에서의 모든 성장 동력은 거의 다 마무리됐다. 그렇다면은 미래를 끌고 나갈 향후의 성장 동력은 어느 쪽에 있을 거냐. 전 세계는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아니면 전기차, ESS,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우리가 최근에 듣던 굉장한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과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눠지긴 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러한 단어들이 향후 미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화석 연료가 없어지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쪽에서의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구 노령화에 따른 전 세계가 이제 인구 노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부담해야 될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발성 테마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나오는 몇몇 개에서는 단순한 테마가 있습니다. 단순한 테마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문제가 뭐냐면 미래의 성장성만 얘기를 했지 실질적인 어떤 상업화를 전제로 하지 못하는 성장성에 막연한 기대감이 너무 많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쪽은 분명히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성장에 대한 분명히 상업화를 전제로 한 성장성을 확보한 기업들은 꾸준하게 조정을 받더라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로 제가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LED는 분명히 조정을 받을 거다. 그렇지만 이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고 더 상승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조정 사이클에 걸렸지만 어느 정도 조정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동력의 확보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정 시마다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그쪽의 산업의 개화를 기다리시는 것이 방향이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있더라도 태양광과 또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이 업종들은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세 또 개선될 것이니 관심을 갖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호 멘토입니다.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요, 지금 코스피 강보합선으로 플러스권 전환이 되었어요. 코스닥은 물론 내림세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수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이지 않습니까? 예,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이 흐름들이 조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이 전차군단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어저께 세부적인 내용들 보면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인 외국인 매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수만 당기고 종목들은 떨어진 하루였다. 오늘은 다 같이 좀 쉬어주는 날이 될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저가 대형주들의 골치들의 반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단 주제로 요즘에 완전히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 증권가에 지금 엄청난 돈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돈들이. 어디로 몰려오고 있느냐? 바로 롱숏 펀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롱숏 펀드를 이해해야지만 최근에 기관들이
왜 이러한 매매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기관들의 흐름을 알아야지 무작정 기관만 따라간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알아둬야 될 게 현재의 또 롱숏 펀드다. 자, 도대체 롱숏 펀드가 뭐길래 이 난리냐 지금. 올해만 들어서도요. 이 지금 현재 롱숏 펀드의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2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왜 돌파를 했냐, 이렇게 롱숏 펀드 인기 있냐 보니까 작년 2013년 동안 이 롱숏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수익률이 7%대에 육박하더라. 7%. 근데 동기간에 주식형 펀드는 수익률이 얼마나 난 줄 아세요? 우리나라? 마이너스 2% 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낼 동안에 롱숏 펀드는 7%의 수익을 냈으니까 누가 저기로 돈을 안 맡기겠습니까? 다 절로 이전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만도요, 벌써 7,5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야, 그렇다고 본다면 이 롱숏 펀드의 인기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롱숏 펀드가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입할 때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우리 서울경제TV를 보시는 분들은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그 그레이드 하에서 좀 한 수 가르쳐 주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채권과 예금은요, 일단 인기를 끌게 된 배경인데, 채권과 예금은 이자가 너무 작죠. 그런데 주식은요, 확실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접점 수준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여기에서 탄생을 하게 됐는데, 어떤 거냐면 저평가 종목은 매수하고 고평가 종목은 매도하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주식하고 똑같잖아. 저평가 종목 매수해서 고평가 되었을 때 매도. 그런데요, 이게 쌍으로 한다는 겁니다.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쌍으로 한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자동차 업종이니까 거의 같이 움직이죠.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기아차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기아차 주가가 싸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아차 주식, 우리는 싼 것을 반드시 사는 겁니다. 싼 것을 사는데 기아차를 주식을 사면 되는데 현대차는요, 없잖아요. 만약 주식이 없다면, 우리 돈만 가지고 있다면 기아차만 사면 되죠. 이게 우리 일반적인 주식 투자인데 롱숏 펀드는 기아차를 삼과 동시에 현대차를 공매도를 쳐버려요. 공매도를 쳐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현대차는 떨어지고 기아차가 올라간다. 두 차이가 벌어졌던 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기아차는 올라가고 현대차에서 공매도 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익이 나겠죠. 이런 구조를 가졌네. 즉 같은 조선업종 내에서도 현대중공업은 사고 대우조선해양은 팔게 되면 두 개가 어떻게 해요? 다르게 움직였을 때 수익이 많이 크게 나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기아차를 샀는데 자동차 업종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아차가 주가가 확 떨어졌다. 손해봅니까? 이익 봅니까?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겠죠. 기아차 샀는데 자동차 업종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기아차를 샀고 현대차를 공매도 쳤을 때 자동차가 떨어졌다.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기아차 떨어지니까 어떻게 손실 보죠. 그런데 현대차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동차 업종이. 근데 여기는 공매도를 쳐놨거든요. 이익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두 개가 기아차 샀을 때는 떨어질 때는 그대로 충격을 받아야 되지만 공매도를 하나 쳐놨으니까 같이 떨어지는 데서 한쪽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니까 손실폭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게 바로 이 롱숏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페어 트레이딩 하는 일종의 해지 거래 개념이다. 이래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장점은요. 역시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시장의 충격에도 손실은 제한적이다. 그렇죠? 한쪽에서 매도 쳐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기에서 사서 떨어진 거에 대한 손실보를 메꿔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기존의 이 해지 펀드는 전략이 굉장히 다양해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펀드 가입자 입장에서도 헷갈린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롱숏 펀드도 해지 펀드의 일종이거든요. 해지 펀드의 일종인데 너무나 단순하고 간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박스권장에서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이런 장이었잖아요. 작년 한 해를 보시면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롱숏 펀드가 뭐예요? 올라갔을 때 매도 밑에 떨어진 종목은 매수니까 동시에 이렇게 하니까 왔다 갔다 이러니까 수익이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롱숏 펀드는 전부 다 장점만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단점이 있을 겁니다. 이 단점을 제가 해부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어느 종목을 사고 동시에 어느 종목을 공매도할 것인가의 결정은 누가 내리냐? 펀드 매니저가 내립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이 펀드 매니저마다 입장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예를 들어서 하나투자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조선주를 가지고 롱숏 전략을 내놓았어요. 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리포트를 보시면 얼마나 재밌냐면 한쪽에서는요. 현대중공업을 사고 현대미포조선을 사고 대우조선해양을 매도하라고 나와 있고요. 한쪽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을 사고 현대미포조선을 매도하라고 나와 있다고. 두 개가 리포트가 완전히 180도 다른 리포트가 나온다는 거죠. 이는요, 펀드 운영하는 사람의 펀드 매니저들도 제각각의 성향과 제각각의 분석 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영향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장의 흐름들보다는 종목 선택 능력에 따라서 펀드의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트러스트온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미래에셋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빵 터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영양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만약에 장이 박스권이다 떨어졌을 때는 좋다 그랬는데 만약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기아차를 샀는데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요. 그럼 돈 굉장히 많이 벌 수가 있을 건데 반대로 현대차를 공매도를 해놨죠.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한다고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아, 시장이 아주 강세로 갔을 경우에는 이익은 그렇게 많이 커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박스권이나 하락장에서는 분명히 롱숏 펀드가 굉장히 좋은 리스크 관리가 되지만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굉장히 작아지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연속이 되다 보니까 매매 거래 비용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드러나면서 결국 펀드의 수익률을 깎아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장세가 앞으로도 박스권이 될 것이냐 또는 박스권 내지 하락이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롱숏 펀드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라면 가입 안 하겠습니다. 왜냐? 저는 장을 상승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여튼 롱숏 펀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쪽으로 사게 되죠. 그럼으로써 주가가 올라가는 수익률 착시 효과가 아마 일반 개인들한테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수익 대단한데 라고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순간적인 자금이 들어와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새로운 롱숏 펀드를 팔아먹기 위해서 굉장히 수익률이 과장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배팅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어느 쪽까지 건드리냐면 중소형주와 코스닥을 건드려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중소형주 쪽에 공매도를 쳐버리면 종목이 확 죽어버리죠. 그리고 사면 확 올라가 버리죠. 결국 뭐냐면 이 롱숏 펀드가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의 변동성을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러한 내용들을 대처를 해야 되느냐? 결국 뭐냐면 업종이 어느 업종이 좋냐가 아니라 업종 내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니까 그 차별화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무조건 자동차 사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매도. 어찌 보면 기관이 우리들에게도 대형주 단기 투자를 하도록 만들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특징 좋아해가지고요.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바닥잡기 팁을 드리고 있는 선상클럽 시간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하시기 전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매수 종목명을 저에게 보내주신다면 수급과 차트를 분석해서 저희가 꼼꼼한 바닥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장 주식 투자하실 때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게 지금 바닥인가라는 그 질문일 텐데요. 저희가 그 질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문자로 문자 보내주신다면 저희 두 분께서 수급과 차트를 꼼꼼하게 분석하셔서 바닥잡기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바닥잡기 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김선윤 멘토님은 오늘의 바닥잡기 팁을 잠깐 쉬어갈 수도 있는 법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조금씩 그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1966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요. 김선윤 멘토님 먼저 바닥잡기 팁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2.6%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그저께인가요?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 쪽에 좋았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S5를 오늘 SK텔레콤에서 조기 출시를 그냥 해버립니다. 아무래도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 4월 5일부터 해서 영업 정지이기 때문에 조금 매출을 올려야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여타 오후에 또 LG와 KT도 버노이도 형식이나 방식으로 해서 또 갤럭시 S5를 판매한다고 하니까 그 포인트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조금 반등을 주는 것인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지수가 조금 반등을 주면서 전차군단의 흐름이 좋다는 거.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래도 살아날 수 있다는 포인트의 분위기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좋은 흐름. 그래서 다른 종목들 약간 쉬어가는 거 잠깐일 뿐일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살펴보시고 대응하시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기관들의 매도세 굉장히 좀 강하긴 한데요. 이 점은 조금 오후 잠깐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표현해 주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쉽죠. 주식이라는 게 예. 우리가 차트의 분석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물론 차트를 상당 부분 보고 있지만 굉장히 잘 거기에 보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되는 것은 네. 바로 기업의 실적이거든요. 기업의 실적을 보고 난 다음에 차트를 봐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닥을 예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삼성전자의 바닥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다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 거기에 대한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는 제값 찾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지금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현대차 기아차를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바닥입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주 랠리가 시작됐죠. 근데 제가 이 바닥권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물론 차트상에 바닥 시그널 1번, 2번, 3번이 순차적으로 나타났던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현대차, 기아차가 나쁘지 않은 실적, 그리고 PER 밴드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6배에서 7배 사이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를 상승시킬 때, 코스피가 상승할 때는 이런 PER, 저PER 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제값 찾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지. 지금 주가는 누가 상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났던 기업들의 바닥권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차트로 짐작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바닥잡기 팁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는 계속해서 기다리면서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 의뢰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는요. 3832번님께서 삼성 SDI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 첫 번째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의견 같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은행의 적금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 주셨네요.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 SDI를 적금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제 상담이 들어왔던 종목인데요. 그때 제가 월급에서 일정 부분씩 매수를 그냥 꾸준하게 해라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나오다가 어제 시장에서 약간 조금 내려앉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자, 4월 달에 뭐가 나옵니까? BMW i3 나오고요. 폭스바겐 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기아차 소울에 대한 전기차가 나오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은 계속 나올 겁니다. 크게 하락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 맞추신다면요. 삼성 SDI는 그냥 매월
받으신 월급을 10%씩 계속 매수해 보신다면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연말에 있을 거다. 이렇게 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해 주셨는데 시작은 얼마고 또 끝은 어떻게 될까요? 시작은 12만 원이죠. 네. 12만 원이고요. 지금 한 15만 원대 정도의 분포를 하고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 SDI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요. 삼성 SDI 어떻습니까? 전기차가 떴을 때 거기에 대한 가장 큰 히로인이 삼성 SDI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삼성 SDI의 보고서를 한번 까서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 안고 없는 찐빵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실적은 동반되지 않는다. 다만 그런 기대감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그 끝은 너무나 창대해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한 번 더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자,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분석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12만 원대 바닥권 요 가격대죠. 그러고 난 다음에 1차적인 바닥 시그널,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2차, 그리고 3차까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파동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조금 더 이용하면 상당히 좋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시그널이었던 바로 이 가격대 14만원대를 지금은 지켜주면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삼성 SDI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주가상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1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겠죠. 벌써 실적에 대한 거품 자체는 이만큼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파동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1분기 실적도 우리의 기대보다는 또다시 하회하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결과치가 나타났다면 그때는 이 바닥도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해서 이 두 분께서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일 뿐 최종 결정은 시청자님께서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자는 5866번님께서 캠트로닉스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같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양봉 한 번 더, 또 이상로 멘토님은 애청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캠트로닉스가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데 양봉 하나 더가 필요하다고요? 네. 자,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21선 위로 올라탔어요. 그리고 이제 17,000원까지 올라가다가 약간 주저앉은 이후에 또 소폭 상승을 해주는 그림이 최근에 나와줍니다. 양봉이 하나 더 나온다면요. 정말 매수하기에 좋은 그런 타이밍일 수가 있는 게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도 그래도 조금 약간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기관들의 매도 깔끔하게 털어지면서 가는 흐름 자체가 차트상에 보이기 때문에요. 그 흐름을 보는 거고요. 양봉이 하나 더 나와준다면 기관의 매수 유입이 좀 되는 포인트가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양봉을 좀 한 번 더 보자라고 의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일 떠버려나 오늘 갑자기 또 큰 양봉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 코멘트가 궁금합니다. 애청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단 이 문자를 보내신 분은 TV를 자주 시청 안 하시는 분인 건 확실합니다. 왜 그렇죠? 예,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군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우리 방송을 좀 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신에 꼭 예청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군이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고요.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딱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권에서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게 첫 번째 되겠고, 두 번째는 바닥 시그널 1, 2, 3번이 순차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겠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의 시그널이 지금 나타나는 과정이 여기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이 연이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 자체, 이 가격대죠. 16,800원에서 16,700원, 여기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5차를 비롯한 이 가격대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바닥권에 대한 바닥 다지기의 분위기를 우리가 한 번 더 느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2월 말부터 지금 3월 말까지 꾸준히 바닥 다지기를 하면서 옆으로 행보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거래량 자체가 줄었다가 다시 한 번 더 늘면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 자체는요 하단에서 올라가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이버전스 현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캠트로닉스 좀 더 홀딩하면서 아니면 지금 매수를 하셔도 상당히 무방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매수하고 싶으신 분은 캠트로닉스 괜찮다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참고하셔서 또 매수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요. 6025번님께서 현대 엘리베이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김선우 멘토님은 안 된다 하시네요. 양봉을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다 해결됐다.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김선우 멘토님 현대 엘리베이 안 된다고요? 네, 지금 이게 시장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왔지만 통일 대망론에 대해서도 메르켈 총리가 좀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경협주들인데, 자, 현대 엘리베이터 좋습니다. 좋은데요. 저는 조금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요렇게 좀 잡아드릴게요. 지금 당장 사시는 거 말고요. 5장까지 들어서 회복이 되면서 조금 플러스권의 전환이 나와주거나 지금부터 해서 좀 더 올라서면서 마이너스 1% 내외로 올라서게 되면 그때는 매수하기에 좋은 가격대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굳이 따라가시는 건요. 약간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가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빨간색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 대응하시고 지금은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서 제가 X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다 해결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뭘 다 해결한 거죠? 네, 뭐 권리락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유상증자도 문제들이요. 있었고요. 예, 문제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되고 차트상으로 한번 보시면 자, 일단 락의 그 권리락이 이루어지면서 9% 정도 어느 정도 우리가 권리락이 맞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도 있었습니다. 또다시 유상증자 자체가 지금 지나가는 파동으로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바닥권의 움직임에서 다시 한번 더 큰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 자체가 해결이 되더라도 지금 상단에 보시면 480선 그리고 240선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죠? 바로 역배열 상황으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상의 추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역배열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 엘리베이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하단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는 있는 구간이지만 추세적인 전환이 되어서 우리가 이 종목군을 사골처럼 우려먹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 김선유 멘토님은 안 된다 하시고 또 이상로 멘토님은 괜찮다 말씀하시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두 분께서 그만큼 고민하고 계신 거니까요. 시청자님께서도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성공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또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1249번님께서 대한유화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 의견이 같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반드시 가능. 또 이상로 멘토님은 애매한 위치 말씀해 주셨어요. 반등시네요. 김성윤 멘토님 반등시 가능하다고요? 지금 좀 빠집니다. 그래서 좀 이거 조금 조정이 나온 이후에 한번 반등이 나올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제가 보는 거고요. 큰 흐름으로 올 때는 양호한 종목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최근 들어서 양호했지만 지금 이제 이틀 때 좀 빠지는 거 봤을 때는요. 한번 단기적인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바닥권에서 다시 치고 가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빨간색 좀 들어올 때 그때를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제가 반등시 그때 하자. 그래서 지금은 떨어지는 종목을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까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끗 차이인데 의미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상로 멘토님도 애매한 곳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네, 애매하죠. 정말 애매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한 2주 정도 저희가 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애매한 종목은 오늘 제일 처음 애매한 봤을 종목이에요? 때요. 예, 제일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거의 뭐 최상급인 것 같은데요. 네.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 최근에 경기 흐름이 상당히 좋으면서 주가 자체가 유화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대한유화, 애경유화 이런 부분 좀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 지금의 주가상의 모습은 삼각 수렴 형태를 띠면서 좀 더 시간을 좀
벌리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의 신호가 이 부근 72,000원 밴드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상단에서는 이런 삼각수렴 형태를 띠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 두 개가 수렴될 때까지의 과정은 상당 부분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차트상을 유출을 한번 해볼 때는 뭔가 호재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반등이 뭔가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김선일 멘토가 표현을 상당히 잘 해주셨는데 반등이 뭐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차트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완성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다리면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확인하시는 게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기다리십시오. 네. 두 분 다 대환유화 안 된다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최종 결정은 또 시청자님께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5258번님께서 네이버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 의견이 안 된다 하시네요. 김선일 멘토님은 또 기다리라 표현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SNS와 다르지만 지금은 단기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선일 멘토님은 자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다려. 네. 네. 주식을 기다린다고 뭐 나쁩니까? 통장에 돈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제때 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성 멘토님께서 굉장히 웃고 계시는데요. 네. 자, 네이버가 오늘 빠진 이유가 뭡니까? 어제 페이스북이 급락했습니다. 7% 이상 밀렸는데요. 갑자기 회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한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게 페이스북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 효과를 보고 있죠. 근데 네이버가요. 항상 그 흐름이 있어요. 기다리자 말씀드리는 게 바로 지금 포인트에서 보자면 61선 자체 깨고 내려간다는 반등을 줬던 기억이 최근 들어서 있습니다. 그 포인트 맞추자는 거고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75만원 라인 정도까지는 내려왔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참아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또 하나 보이는 게 바로 수급적인 부분이죠. 자, 외인들이 그렇게 사던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강화해주면서 또 기관들의 물량까지 받아주냐, 기관이 그 물량 받아주냐? 아닙니다. 개인과 기관들의 물량을 나눠먹고 있기 때문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기관이 좀 더 사주던가 아니면 외인이 돌아오던가 그런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 매수하자.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사인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상로 멘토님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안 된다 하시네요. 네, 일단 김선일 멘토님이 네. 오늘 조금 아이디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계속 기다림을 찾으시는 거 보니까 네, 이게 저희가 실시간적으로 네. 하다 보니까 키워드를 즉시 생산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재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왜 SNS와는 조금 다른 과정이 저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없는 게 이 네이버에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광고 수익이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앞서서 지금 뭐 주가의 상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SNS에 대한 재발견, 재가치 그런 부분 물론 있겠고요. 하지만 거기 안에서 기업적인 부분 이렇게 주가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글로벌적인 이벤트가 곧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그런 광고비 쪽으로 해서 네이버에 이런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최근 들어서 나스미디어 같은 종목군들은 뭡니까? 바로 인터넷 광고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가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은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다는 거죠. 주가의 시세를 분출할 때는 두 가지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큰 거래량을 동반하고 난 다음에 이 거래량을 에너지로 해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부분과 두 번째는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같이 올라가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패턴이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패턴 중에 전자에 속하는 패턴이겠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에너지 자체 거래량이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네이버는 전환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영역으로 해당하는 그런 부분까지 왔습니다. 다만 추세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올라타기에는 지금 너무나 이른감이 있다. 그래서 단기는 동그라미, 대신 장기는 X,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네이버 기다림의 미학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8841번님께서 루보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은 괜찮다 하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안 된다. 전설의 루보, 역사는 흐른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네, 김선유 멘토님 차트만 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종목 뭐 시가총액이요. 네. 234억입니다. 어제 기준으로요. 뭐 동전 수준이죠. 그렇죠. 굉장히 작은 종목인데. 자, 제가 그래도 오를 드린 이유가 차트에서 그 바닥치고 올라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를 드렸는데 많이는 안 갑니다. 많이는 안 가고요. 좀 더 가더라도 어디 맞고 떨어지냐면요. 그것만 잡아드릴게요. 분명한 것은 1200원 못 갑니다. 1200원 못 가고요. 한 107, 80원 될까요? 그 포인트까지 보이네요. 그래서 그거 사실라, 그거 먹으시려면 들어가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너무 붙잡고 있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차트상의 흐름을 할 때 오는 드렸지만 겨우 드린 겁니다. 겨우 드린 거기 때문에 포인트 생각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이 코멘트에 많이 신경을 쓰세요. 예. 오늘 머리 다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멘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 보는 것보다. 네. 자, 루보. 전설의 루보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루보 2007년도부터 주식을 했던 분들은 한 번씩 루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한가 한 번 안 가고 주가 자체를 몇 배를 뛰었습니까? 1500배, 1600배 정도를 뛰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꾸준히 계속적으로 올렸다는 거죠. 이유는 없었습니다. 주가를 올렸을 때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올리면서 이 전설 속에 지금 역대 어느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한다면 루보가 베스트 10 안에 제가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만큼 루보가 상당한 전설의 루보입니다. 이 주식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설 자체가 옛날에 이룩했다고 우리가 또다시 이 루보가 예전에 그런 황금기를 다시 한번 더 구가할 것이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역사는 흐릅니다. 그냥 현재 트렌드에 맞는 종목군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운수장비 업종이겠죠. 그러면 루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외주라고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되고, 전형적인 세력주구나, 거기에 대해서 차트로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루보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하단 자체를 굳건하게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요 가격대죠. 지금 900원대 하단이 벌써 분포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는 패턴이라는 거죠. 여기서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리 위에 있는 480선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너무 미약합니다. 내일 갭 상승이 나오든지 해서 이 가격대 480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는 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패턴이고요. 그만큼 차트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위험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예. 네, 루보 별로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단기적인 접근만 그래도 유효할 것이, 이렇게 짧게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요, OCI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볼까요? 두 분 다 안 된다 하셨고요. 이번엔 표현이 좋습니다. 사냥꾼처럼 기회를 노리자. 이상로 멘토님은 남자의 주식 뭐라도 좀 보여줘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명언집 보시는 것 같아요. 김선영 멘토님, 먼저 좀 표현 좀 해주시죠. 헌터 기질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헌터 기질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이 최근 들어서 조금 애를 먹이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열심히 또 한번 잘 찾고 있습니다. 자, OCI 다 좋은데요. 다 좋은 회사예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은 온 것 같아요. 정말 타이밍은 온 것 같아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목을 주셨는데 정말 잘 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 당장의 매수보단 하루 이틀 정도 더 상승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기다려라 이겁니다. 기다려보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을 좀 아셔야 됩니다. 기다리셨다가 그 돈 어디 안 가잖아요. 그냥 적금 돈 보관하는 겁니다, 통장에. 그렇죠? 기다렸다가 반등 하루 이틀 정도 나와주면서 최소한 18만 2, 3천 원 갈 때 그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참아보자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 오늘 코멘트에 엄청 힘을 주시네요. 남자까지 말씀해 주세요. 주식 투자하는데.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방송하면서 이때까지 주식이 스토리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OCI가 예전에 별명이, 우리가 기아차를 표현할 때 기아 차미네이터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럼 OCI가
OCI를 표현할 때 우리가 남자의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남자는 힘의 상징이잖아요. 이 주가가 예전에 15만 원에서 지금 65만 원까지 올라갈 때 우리가 15만 원짜리가 65만 원 올라갈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남자의 힘을 상징한다고 해서 우리가 OCI를 남자의 주식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자, 지금 주가 자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렇게 올랐을 때는 분명히 좋은 호재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OCI가 과연 호재가 뭘까? 애매하거든요. 호재거리가. 뭔가를 조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런 힘을 발산할 수가 있지. 지금은 뭔가가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좀 표현하겠고요. 대신 차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240과 480선 자체를 어느 정도 수렴을 시키면서 계속적인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강한 지지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는 큰 상승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A주시 하시고요. 대신 오늘은 사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직은 웨이트를 덜한 남자의 모습 같네요. 김선희 멘토님도 기다려라고 표현해 주셨으니까요. 두 분 매수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이분 두 분의 금바닥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김선희 멘토님의 금바닥주는 한전기술입니다. 이상로 멘토님도 SNU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포트폴리오 궁금하시죠? 김선희 멘토님 KG 인시스 한 6% 정도 손실 구간이고요. 반면에 워닝 IPS 2% 가까운 수익 보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님도 네, 수익률 좋습니다. 시그네틱스 5.7%, S&P 중공업 5% 가까운 수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궁금증 많으시죠? 락앤락까지 담겨 있는데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11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함께 하신다면 두 분의 전략 또 AS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담가의 통화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이어지는 11시 무료 방송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 시간이네요. 김선희 멘토님,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3월 27일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